국거리를 치시더라도 박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고 진짜로 신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수입니다. 오늘은 한양 성거리에 대해서 서울굿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요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한약굿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학습에 대한 논리적인 개념이 여러분들이 약하시다 보니까 순서에서 뭐든지 다 그렇죠? 기초를 중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기초가 많이 그걸 벗어나고 무시를 하게 되고 또 생각을 미처 못하고 무조건 거리수, 뭐 굿을 배운다 그러면 무조건 불사다 그러면 신복을 먼저 읽고 거성을 배우고 거기서 타령도 하게 되고 노래가락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공부를 바로바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되면은 시간만 많이 잡아먹게 되죠. 또 뭐든지 기초가 단단해야 앞으로 그 배움의 학습 그 진도가 탄탄해질 텐데 기초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장단, 장구죠. 장구에서 맥히고 또 두 번째 타령에서 맥히고 노랫가락에서 맥히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안 되는 부분이 장단, 그 다음에 타령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구세 현장에 가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 장구 잘 치시는 분들 만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격하시는 분들은 누가 잘 치고 누가 못 치고 어떤 그런 개념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타령, 나는 타령을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구세 12거리를 배우셨다 하더라도 장단이 안 돼서 박을 모르죠. 그 다음에 타령이 안 돼요. 그러면 굿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른 분들, 모든 분들이 그런 기초적인 것을 무시를 하고 배우시기 때문에 세월이 5년이 흘렀다, 10년이 흘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가 자기가 만족스러운 이제 굿을 못하는 거죠. 또 5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대학생, 또 초년에서 중년, 성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눈이 뜨겠죠. 눈을 뜨면 내가 뭐가 잘 안 되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시지만 그거는 벌써 5년에서 10년을 다 소비를 하고 또 다시 새롭게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고 또 너무나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학습에 몸에 뱉기 때문에 그걸 또 고치려면은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굿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굿의 개념은 나는 서울굿을 배우고 싶다, 일명 한양굿이라고도 하죠. 서울굿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서울굿을 배우고 싶은데 무작정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따라가는데 보편적으로 지금은 다 무녀분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이 예술이고 예능에 있어서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무녀분들이 다 가르치죠. 장구면 장구, 노래면 노래, 거성이면 거성, 기타 등등 다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악사분들이 장단을 도맡아서 가르쳤죠. 또 악사한테 장구를 배우면, 장단을 배우면 그건 확실하다. 이렇게들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장구는 못 치더라도 굿을 빨리 배우고 싶어 해야죠. 기초를 무시하고 그냥 바로 중급이나 고급 과정을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우시려면
A, B, C, D는 알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 B, C, D를 무시하고 바로 0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굿을 배우시려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초가 뭔지 그것을 알고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서 처음부터 단단하게 갔을 때 그게 완숙한 굿이라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르죠. 뭐 옛날에는 과거에는 청송도 청배, 요새는 청배라고 그러죠. 청배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를 띠시는 전례분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능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띠시는 전례분도 굿을 배우고 싶어 하시고 다 그냥 뭐 또 청배는 또 나름대로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청배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완전한 학습을 통해서 과거에는 다니셨지만 지금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잘못된 인식에서 청배도 다니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굿의 개념을 정확히 하시고 학습의 목표를 확실히 세우시고 단계로 가시게 되면 훌륭한 무녀, 청배 무녀 아니면은 구청에서 진짜 훌륭한 무당으로서 거듭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굿의 개념은 굿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첫 번째로 장단입니다. 장단은 장구겠죠? 자, 뭐 장고라고도 장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고. 두 번째 타령.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타령. 타령에는 기본적으로 노랫가라. 그 다음에 창부타령. 창부타령은 창부에서만 노는 것이 창부타령이 아니고 불사거리에서도 불사타령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든 타령을 창부타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거성, 숨을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리수.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울굿을 배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먼저 장단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타령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연후에 3번 거성을 통해서 거리수를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3번을 먼저 배우죠. 3번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면 1번, 2번을 왜 못 배우느냐? 1번, 2번도 나중에 거꾸로 이걸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구청에서도 장단을 중요성을 모릅니다. 이 장고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 장고로 인해서 모든 무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술 행위에 대해서 다 거기서 중심으로 해서 굿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단이 똑바르지 않으면 굿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삐딱거린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타령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리수에 들어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사로 봅시다. 여기에는 노랫가락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기서는 창부타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거리수에 들어가서 창부타령 노랫가락은 빼고 배우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번, 2번을 배우셨다면 거성을 통해서 거리수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거리수에 들어가서 막히는 부분이 있죠? 벌써 노랫가락, 창부타령 여기서 막히지 않습니까? 또 많이 있죠. 뭐 공수제,
그 다음에 또 산을 주죠. 또 산을 주시더라도 또 째가 있는 거고, 또 수비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만수바지, 여기에도 다 무속재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이 타령을 통해서 이런 학습들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이게 거리수를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가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요새는 문서가 많이 획일화가 됐죠. 문서가 많이 획일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속에서 또 무교에서 영적으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문서에 너무 치우친다. 그러다 보니 영을 시간도 없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서가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전례나 청배나 개념이 없습니다. 전례가 다른 구세 청에 의해서 나가면은 그것이 곧 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분리가 안 됐습니다. 전문적이라는 것은 일 뛰는 사람, 또 일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이 사로잡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또 전례가 청배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청배가 전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가 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런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 정도는 아시고 뭐부터 학습을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2번을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 무시를 하고 3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지가 않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거리수부터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거리수에 들어가서 이거 1번과 2번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1번 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구는 악사분들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악사분 누구한테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배우신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장구를 배우려면은 여러분들 또 장구의 또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장구란 무엇이냐? 이 장구는 때리거나 치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때려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장구는 쉽구나. 때리면 나니까. 이게 잘못 때리면, 예를 들면 화살이 관역에 안 들어가면 안 맞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아무 데나만 맞으면 소리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장구를 배우시려면 첫 번째로 타법이라 그러죠. 보편. 이 타법은 뭐느냐? 사용하는 법이에요. 사용법. 그러면 보편적으로 오른손 제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은 채편을 잡게 되죠. 채편. 그 다음에 왼손은 궁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오른손입니다. 채편을 잘 사용을 하시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장구의 박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편 소리를 잘 내야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거리, 당하, 또 타령, 별상, 타령, 또 그 다음에 상산 잡는단,
이렇게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도 알지만 하나 예를 들면 국거리입니다. 국거리 구음으로 장단으로 얘기를 하면은 덩, 쿵, 딱, 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어려운 장단일까요? 쉬운 장단일까요? 쉽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쉬워요. 근데 왜 쉬운 것을 왜 잘 치는 분들이 드물까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구음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덩, 쿵, 따꿍.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덩, 쿵, 따꿍. 쉽죠? 근데 왜 요것을 장구다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채편에 채를 치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박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음으로는 되는데 장구에다가 얹혀서 하시게 되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장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 채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를 잡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겠죠? 나중에 실기 거기에 대한 또 강의가 있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채 잡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채를 사용하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때리면 그냥 나오고 아무나 때리면 나오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어깨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깨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구는 박어 쳐라 그러는데 그 박어 치는 게 힘으로만 되겠습니까?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용해야 될까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야죠. 원심력입니다. 원심력으로 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거리 장단에서도 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심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 박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쉬운 국거리 장단이라도 원심력을 이용하지 않고 장구를 치시게 되면은 박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한 국거리 하나라도 박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80%, 90%는 장구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무시를 하다 보니까 이 박을 못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나는 왜 국거리가 이런가. 그러고 구음으로 장단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국거리를 가르치게 되면 박을 모르는 가운데서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 그날 컨디션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사용하는 법, 채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왼손 궁편이라고 그러죠. 궁편은
저절로 된다고 그럴까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됩니다. 왜? 여기서는 손목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채는 딱 벌써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왼손은 궁편인데 저절로 된다. 왜? 손목을 쓰니까. 그러면 채편을 사용하는데 손목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채는 손목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구를 보편적으로 때린다는 말은 안 하죠. 장구를 친다. 또 그것은 밀어친다 그러죠. 장구를 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장구를 때리세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때리는 거는 스냅에 힘이 많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치는 것은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어깨를 사용해서 원심력으로 밀어서 치는 것을 채를 사용한다. 밀어서. 그러니까 채는 꼭 어깨를 사용해서 원심력으로 치셔야만이 이 중요한 박을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무속에서 쓰는 국거리, 방아, 벨상장단, 고성장단은 그 장단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서울 세나굿에서 쓰고 있는 자진한입 이런 장단이 있습니다. 16박이죠. 그런 거는 뭐 어렵습니다 해더라도 누구나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거리가 어려워요. 벨상장단 치는 게 어려워요. 상상장구가 어려워요. 당학장단이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러나 막상 박을 중요시하고 칠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단순한 건데서도 맛을 내려면 이 박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채를 잡는 법을 배우시고 채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자연적으로 손목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이거는 누구나가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채를 잡는 법이라든지 이 채를 사용하는 법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 이 박을 맞출 수가 없는, 어깨를 사용해서 원심력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창단이에요. 그러한 사용하는 법입니다. 이 오른손에 채펜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굿 중에서 장단을 배우시려면 첫 번째 채 잡는 법, 그 다음에 채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거리를 치시더라도 박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고 진짜로 신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